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뭐 외국인들 매도, 침체 부담 이런 것들 이어지면서 이제 지수는 하락했지만 상승 종목수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매도권 진입하고 금투세 관련된 이제 일부 좀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이런 내용들이 더해지면서 상승 종목수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여전히 대형 IT주 중심으로 매도하면서 뭐 시원스럽게 올라간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뭐 코스닥 6거래일 만에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더 적은,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더 많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죠. 사실 오늘 미증시 마감된 상황만 놓고 보면 오늘 되게 세게 맞을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뭐 아침에 제가 오늘 시장 관전 포인트로 적어드린 겁니다만, 이게 경기 침체 걱정 때문에 빠진 거라면 우리 증시가 아무래도 이제 타격을 받을 텐데, 단지 이제 월러 발언 때문에 미증시가 빠진 걸로 해석을 하면 고용 자체가 양호했기 때문에 뭐 낙폭이 크진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근데 시장에서 이제 뒷부분, 그러니까 월러 발언 때문에 낙폭 커진 거니까 뭐 우리 증시 이렇게까지 타격받을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또 오늘 관전 포인트 3개, 코스닥이 과매도권으로 바로 내려간다는 점, 삼성전자는 60월선 전후, 그러니까 65,000원 전후가 중요한 지선이고,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긴 꼬리 달렸던, 그러니까 8월 5일 꼬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위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밀릴까?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일단 좀 긍정적인 쪽으로 일단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증시 반응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 급락하기 전에까지만 해도 고용지표 잘 나왔다라고 비교적 선방했다, 잘 나온 건 아니고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예상치보다 좀 부진하긴 했지만 실업률이 내려갔고 세부 지표들이 괜찮았으니까, 그래서 이걸 경기 침체로 몰아가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런 인식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코스닥이 딱 첫 호가 찍히고 몇 분 안 돼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9시 5분에 제 텔레그램 채널로 보내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고릴라 리서치에도 올려드렸던 거, 그때 당시에 코스닥 ADR이 65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75 밑을 보통 과매도라고 하고, 최근에는 70 아래 내려가면 70 정도를 이제 과한 매도 상태였다. 그래서 그 근처 내려가면 좀 반등 시도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개장하고 5분 만에 65가 찍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재료는 알겠는데 일단 너무 반영된 것 같아, 이런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됐죠. 그래서 종가에는 뭐 70대 중반 넘어서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70대 초반까지 다시 이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과매도권으로 내려오면서 기술적 반등 시도가 나타났다, 너무 많이 빠졌다, 요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애플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아이폰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완성된 AI 폰은 아니겠지만 이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미증시를 지탱시켜주고, 우리나라에도 이게 AI 폰으로 적용이 된다라면 그 들어가는 메모리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좀 기대되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폰 관련된 재고 증가 이런 것들이 이슈였잖아요. 이게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슈퍼 사이클까지는 어렵다, 이런 분석도 적지 않게 나오고, 이 블룸버그에는 그렇게 이제 평가했다라는 보도가 있긴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애플, 그다음에 오늘 나스닥 선물의 상승 이런 거 봤을 때는 시장에 오늘 미증시 괜찮을 것 같으니까 뭐 괜히 쫄아서 많이 뺄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변수였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 금투세 관련해서 좀 유예, 재논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전보다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알고 있는 확실한 정보가 아니라 저도 이제 썰로만 알고 있는 거라서 뭐 그런 썰을 여러분들한테 뭐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좀 유예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됐죠.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이 보면 아시아 증시에서 보면 코스닥이 제일 괜찮았어요. 예, 뭐 많이 올라간 곳이 없진 않지만 일단 뭐 대만 같은 경우도 1% 넘게 빠진 상황에서 코스닥이 이 정도 올라갔다라는 거는 좀 다른 어떤 요인이 하나 더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아마 저 재료도 일부는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뭐 저게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좀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특징으로는 오늘 SK하이닉스가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초반에 제법 빠졌다가 플러스인데, 제가 이제 월봉에서 중요한 20월선, 이거 깨지면 60월선 가야 돼서 12만 원까지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0월선, 주가로 치면 6만 5천 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각각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일단 그 위치는 지켜내는, 사실은 뭐 훨씬 더 위에서 17만 5천 원이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이제 그걸 내려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 자리 찾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장외에서 지켜냈고, 은근히 계속 올라가는 거 화장품. 네, 화장품이
꾸역꾸역 올라가는, 뭐 제닉은 이제 급등하고 그 외 종목들은 꾸역꾸역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애플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오늘 또 상승 시도를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반면에 이제 반대쪽 시소에는 코스닥에서는 이제 2차 전지 대형주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에서는 금융주, 예, 금융주가 오늘 하락하면서 반대쪽 시소 역할을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뭐 밸류업 재료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소멸됐다라고 보긴 또 어려워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뭐 외국인들이 오늘 또 많이 팔았습니다. 적게 판 게 아니죠. 5,400억 팔았으면은 되게 많이 팔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코스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최근에 매도를 했고, 제가 기관의 매도가 좀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 그러니까 100억 이하로 줄어들거나 좀 매수로 돌아서 줘야 이제 코스닥이 좀 움직일 공간이 생긴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7월 초에 기관이 되게 세게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계속 매도했기 때문에 이게 로스컷 손절매가 나오나 보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류가 있을 때는 투자들이 매수를 못 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매도 주체가 있을 때는. 근데 오늘 기관이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물론 하루 반짝 매수일 수도 있는 거라서 하루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기관들이 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코스닥 시장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다음에 종목들별로 보면 외국인들은 여전히 5,400억 매도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거의 똑같죠. 순매도 3위 종목이 네이버인데 240억이에요. 그리고 순매수 1위 종목이 아모레퍼시픽인데 220억이고, 그러니까 두 종목 매도한 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건성으로 매매다. 진짜 건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좀, 예, 좀 그냥 대충 매매한 느낌,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죠. 그다음에 기관은 오늘 하이닉스 매수. 근데 오늘 특징이 1등주 팔고 2등주 사고 이런 구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 사고 현대차 팔고 기아 사고 뭐 이런 형태를 보인 게 또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이닉스를 최근에 기관이 같이 매도를 했었는데 매수로 돌아선 거, 요건 조금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에서는 양주체가 모처럼 다 매수했는데 외국인들은 이제 HLB, 알테오지, 하여튼 약간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 아랫단으로는 반도체주를 좀 골라 담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반도체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제약바이오, 예,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포진해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는 좀 골라서 담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시장을 좀 요약해 보면 아이폰, 새로운 폰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애플,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역할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그 역할을 좀 해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또는 뭐 애플 아니고 엔비디아가 다시 살아나도 좋고, 그러니까 어쨌든 모멘텀, 재료거리가 하나 등장을 했으니까 애플이 이거를 이제 뒷받침해주는, 또는 다른 메가세븐 종목이 좀 다시 힘을 내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될지.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경기 침체론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표에 따라서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지표들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근데 일단 좀 주춤거리는 그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제가 잠시 차트로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아직 삼성전자를 안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를 계속 매도하게 되면 기술적 반등, 오늘 반등은 짜장면, 그러니까 무서운데 데려가기 전에 짜장면 한번 사주는 그런 반등에 그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마저 돌아서게 되면 이제 퍼즐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반대로 돌아선다, 이런 기대가 나올 수 있죠. 오늘 뭐 반도체, 화장품, 제약주, 가스전,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선전했는데, 근데 어쨌든 상승 종목 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풀린다 그러면 수출주, 근데 조금 조심스럽게 간다 그러면 제약과 2차전지 대형주 뭐 이런 쪽으로 좀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밸류업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로 가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구도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제 제가 제목을 또 잘못 달았네요. 제가 이제 또 그 내용을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경기 침체가 과연 진짜 실체가 있는 거냐. 예, 근데 이게 어떤 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냐면, 이게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거는 저 회사 투자하면 위험한 것 같은데 이렇게 분류가 되는 등급이 낮은 그런 이제 회사들인데, 평소에는 상관이 없죠. 예, 평소에는 이제 회사에서 매출이 나오니까, 경기가 일반적일 때는, 좋을 때는 매출이 나오니까 그 돈 벌어가지고 이제 월급 주고 투자하고 하니까 이제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회사에서 돈을 못 버니까 어디서 돈을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쩐주들이 이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거나 이자를 무지하게 세게 불러요. 그래서 이 하이힐드 채권 이제 금리가 확 올라가면
그러면 아, 이거 회사가 안 좋아지고 파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니까 경기 침체가 되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금리가 올라가는 것 같죠. 근데 길게 보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러니까 경기 침체 왔을 때 이제 하이힐드 채권 금리 올라가는 거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또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 근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다가 이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막 3.26% 올라가고 1.2% 올라가고 하여튼 0.8% 이렇게 올라가고 했을 때 비교해 보면 최근의 변동성 0.14%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로 보는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막 이거 얘네들 돈 못 빌리면 그만큼 경기가 나빠서 이런 기업들이 돈 빌리기 어려워지는구나. 그만큼 기업들이 장사를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 데이터들 중에서 물론 침체를 예고하는 데이터도 있지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보는 하이힐드 채권 금리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년물 금리하고 이 금리하고 비교한 걸 갖다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제 뭐 아직 이 데이터상으로는 침체로 몰아가기에는 아직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침체 쪽에 집중하기보다는 아, 이게 9월이 좀 안 좋으니까 그런 걸로 몰아가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수급이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한 시장이 개운하게 확 시원스럽게 올라가기는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하락 쪽 베팅을 가게 해주고 외국인들이 상방의 매도를 멈춰주고 이런 구도가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코스닥이 오늘 과매도에 일단 반응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ADR이 지금 내려가는 사이클이라 계속 과매도권에 좀 멈춰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종목들이 좀 돌아서는 시도할 때 어느 종목이 좀 선두에 나서는지, 그러니까 그런 쪽도 같이 겸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